하와이에서 가난은 범죄가 아니지만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이 살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뉴욕보다 비싼 임대료, 고향에서 밀려나는 현지 주민들, 그리고 고급 리조트 바로 옆에 늘어선 노숙자 천막들. 두툼한 지갑이 없다면 하와이는 낙원이 아니라 악몽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주라고 부를까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꿈의 목적지인데도 말이죠.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하와이에 숨겨진 그리고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칩니다. 하와이, 낙원에서 노숙자의 지옥으로. 사람들이 하와이를 떠올릴 때는 황금빛 햇살, 끝없는 백사장, 그리고 서핑보드 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이는 더 이상 모두에게 낙원이 아닙니다. 2025년 초 하와이 주택계획조사에 따르면 주 전역에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지 못한 사람이 7.600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약 6,200명이었죠.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0%가 증가하며 하와이는 인구 7명당 약 6명의 노숙자가 발생해 미국 내 1인당 노숙률이 가장 높은 주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와이의 극심한 부의 불균형입니다. 이곳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며 호놀룰루의 중간주택 가격은 8억 천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원주민과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조차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우이 산불, 임계점에 도달. 2023년 8월, 마우이 섬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 중 하나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불길은 수세기 역사를 가진 문화도시 라하이나를 휩쓸었고 단 몇 시간 만에 3,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목숨이 희생되고 수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 재앙은 단지 재산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의 주거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준비도 안 되었고 자원도 부족하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지역 시스템은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때론 여러분의 이야기가 한 사회 전체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숫자 이상의 의미, 벼랑 끝의 삶들. 하와이의 중심지이자 수도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섬은 노숙 위기의 진앙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약 점점 1,500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아예 쉼터도 없이 다리 아래나 고장난 차량 안에서 열대 폭풍우 속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 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아일랜드에는 약 7,028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공공주택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의 자원도 부족합니다. 2023년 산불의 여파로 여전히 고통받는 마우이에는 최소 653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대부분 장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긴급 쉼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카우아이 섬조차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관광 감소로 생계를 잃은 현지 주민들이 대부분인 오시에슈 3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통계로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와이키키 고급 리조트에서 단 5분만 떨어진 곳엔 전혀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고가 밑에 임시 텐트가 있고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맨바닥에서 달래며 노인들이 하루를 버티기 위해 고철이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하와이에서 호화로움과 고통 사이의 거리는 매우 얇습니다. 때로는 단지 한 블럭 혹은 해변 호텔의 벽 하나 차이일 뿐입니다. 하와이 애플시드 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원주민 하와이인 100명 중 8명꼴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역설은 거리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잘 곳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꿈을 파는 이 땅에서 정작 자신의 국민은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뿌리 깊은 현실, 낙원이 모두의 것이 아닐 때 하와이는 세계가 꿈꾸는 낙원일 수는 있어도 많은 현지인들에게는 점점 망명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미소 뒤에는 수세대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땅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이들의 고요한 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임대료, 부자만이 입장 가능한 낙원 티켓, 호놀룰루의 원베드룸 평균 월세는 2,100불 이상입니다. 의료인이나 교육 종사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조차 수입이 모자라 집을 얻지 못해 차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선 평생을 일해도 지붕 하나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사회가 관광업에 삼켜질 때 전통적인 지역사회는 리조트와 에어비앤비를 위한 공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집 한 채가 팔릴 때마다 하와이 가정은 한 곳을 잃고 공동체는 금이 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거리들은 이제 객실 없음, 간판이 걸린 어두운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진실은 하와이는 이제 화려한 무대가 되었지만 그 무대를 만든 이들은 그 쇼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시스템, 그리고 무너지는 신뢰 산불, 자연재해, 주거난이라는 복합적 위기가 겹쳤지만 하와이의 복지 시스템은 실제 필요의 25%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에는 여전히 매년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지만 자선 식사줄에선 노숙자들은 관광객의 시야에서 제거해야 할 흠집으로 여겨집니다. 하와이는 그 모든 빛 뒤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밀려나는 냉혹하고 그림자진 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이 열대 낙원은 더 이상 모두의 꿈이 아닌 단지 그 꿈을 살 여유가 있는 이들만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와이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낙원은 이미 사라진 걸까요? 낙원이 재정적 함정이 될 때 왜 현지인들은 하와이에 살 여유가 없는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섬들의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풍요와 꿈의 삶을 상징하는 하와이에서 매일 밤 수천 명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곳에서 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MIT 생활임금 계산기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성인 한 명이 기본적인 생필품, 식료품, 교통, 의료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월 최소 비용은 2,065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위치에 따라 800에서 2,300엔 사이이며 호놀룰루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덴버 같은 이미 비싼 도시보다도 높습니다. 연박 85천의 수입은 다른 주에서는 여유 있는 수준으로 간주되지만 하와이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듭니다. 휘발유, 식료품, 공공요금, 심지어 육아 비용까지도 전국 평균보다 3,050% 더 비쌉니다. 직장을 잃거나 임대료가 오르거나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단 하나의 예기치 못한 사건만으로도 누군가는 순식간에 빚과 노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위기? 비쌀 뿐만 아니라 아예 없다? 하와이는 높은 주거 비용 문제뿐 아니라 전면적인 주택 부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 정부 개발 계획에 따르면 하와이는 위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매년 최소 3,600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합니다. 실제 건설량은 목표 대비 항상 4,50%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20년간 기존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만료되면서 현재 저렴한 주택 약 1,000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하와이는 2045년까지
저소득층 주택 재고를 거의 전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설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와이는 엄격한 환경 및 문화 보존법으로 인해 토지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건축 자재가 외부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건설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약 30% 더 높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법률 및 인허가 절차는 단 한 장의 벽돌을 쌓기 전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와이의 주택 위기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 관료주의, 그리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모든 집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운 좋게 하와이에서 집을 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조차 자연은 언제든 그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마우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3,000채 이상의 주택이 잿더미가 되었고 6천 가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임시 쉼터, 해상 컨테이너, 캠핑카에서 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잦은 허리케인이 섬을 강타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은 해안가 마을을 서서히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가뭄과 산불은 이제 더 빈번하고 더 파괴적입니다. 하와이는 단지 비싼 곳이 아닙니다. 점점 더 취약한 곳입니다. 관광지 엽서 속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불안정한 주거, 위태로운 생계, 매년 더욱 흔들리는 발밑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 섬을 고향으로 부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낙원은 점차 재정적, 환경적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중독,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조용한 위기 주거비, 상승과 자연재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하와이 거리에서는 더 조용하고 교묘한 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과 중독 문제입니다. 이 숨겨진 고통은 눈에 띄지 않을 뿐 그 파괴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와이의 노숙자 중 약 30%는 치료받지 못한 혹은 진단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또 다른 20%는 알코올, 약물 혹은 기타 중독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이들조차 절망적인 시스템에 부딪힙니다. 정신건강치료 또는 재활센터 대기 명단은 몇 개월,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걸립니다. 비극적인 현실은 하와이의 치료 인프라는 수요의 약 3분의 1만을 충족시킬 뿐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약 상담, 회복의 기회조차 없이 거리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주거 위기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존엄성과 안정, 희망을 조용히 앗아가는 정신 건강 비상사태이며 사회는 여전히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칭찬할 만한 노력인가? 아니면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인가? 하와이의 노숙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으면서 주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전직 의사이자 공공보건 및 사회 문제에 정통한 조시 그린 주지사는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주거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과 관료적 절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와이의 주택 위기가 확대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야심찬 3단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토지 위의 빠른 건설, 유휴 정부 소유지를 주거 용도로 우선 전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 시간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 건축 규제 완화, 건물 높이, 밀도, 면적 기준 완화로 민간 개발업자의 저렴한 주택 건설 장려, 농촌 인프라에 투자, 토지 여유가 있는 외곽 지역의 물, 전기, 인터넷, 교통 등 기본 서비스 제공에 자금 지원, 호놀룰루 같은 도심의 압박 완화, 총토 3억 달러가 하와이 주택금융개발공사에 투입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주 차원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안정화하는 데만 약 7억 조건봉의
2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에 비하면 이 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적인 출발이지만 가라앉는 배에 테이프 붙이는 격입니다. 연방정부? 구조인가? 임시방편인가? 연방 차원에서도 대응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지속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에이크지 연속 돌봄법을 통해 미국 전역의 노숙자 프로그램에 35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호놀룰루도 이에 발맞추어 2025년 초까지 장기 노숙자 및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한 쉼터 침대 200개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호놀룰루에는 4,000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지만 공공 쉼터는 이 중 2,000채 25%만 수용 가능합니다. 결국 매일 밤 수천 명이 안전한 잠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연방정부의 지원은 구조의 손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 깊은 개혁과 뒷문과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하와이의 위기는 계속 심화될 것이며 가장 취약한 이들은 계속해서 시스템의 틈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포, 예산 증가,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의 주거 위기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투자자, 에어비앤비 소유주, 부동산 투기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규제나 주거 접근성 목표와 관계없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료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을 가로막습니다. 토지 이용 승인과 인허가 절차는 악명 높을 정도로 복잡하여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가 제한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른바 우리 동네는 안 돼라는 사고방식로 인해 자주 지연되거나 무산됩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금이 문제의 규모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제한된 해결책은 늘 수요 증가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끝없는 추격전. 시스템은 제자리 걸음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버려진 채 남겨집니다. 부자들을 위한 낙원, 변두리로 밀려나는 현지인들. 하와이는 점점 부자들만의 전용 클럽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와 기술 재벌들이 땅을 사들이고 고급 저택을 짓는 사이 수세대에 걸쳐 이곳에 살아온 하와이 원주민 가족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스타 애드버타이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원주민 하와이인의 약 30%가 본토로 이주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와 치솟는 생활비 때문입니다. 그들은 뿌리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조상의 유산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엘리트를 위한 하와이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이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고 기업과 정체성을 그곳과 함께 만들어왔지만 언젠가 돈이 없어 떠나야 한다면 여전히 그곳을 고향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관광 의존 경제. 모든 것이 관광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관광은 생명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하와이를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만드는 함정입니다. 주 GDP의 거의 25%가 관광업에서 발생하면서 하와이 경제는 다리 하나짜리 식탁처럼 불안정해졌습니다. 작은 충격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아픈 경고였습니다. 2020년 해외 방문객 수는 90%나 급감했고 식당, 호텔, 교통 분야에서 수만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월급에서 월급까지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단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와이 경제는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대규모 산업이 없고 농업도 제한적이며 대안산업도 거의 없습니다.
기술이나 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우려는 노력은 높은 비용, 약한 인프라,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자주 좌절됩니다. 하와이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팬데믹, 산불,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관광객이 사라지면 전체 시스템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관광객이나 리조트 소유주가 아니라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현지 주민들입니다. 의료와 교육,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치일 뿐. 하늘을 찌르는 생활비는 단지 주거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료와 교육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와이에는 현대적인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극단적으로 높아서 약을 사는 대신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와이 애플시드 센터에 따르면 주민의 최대 30%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로자 계층과 원주민 가정이 다니는 학교들은 자금 부족, 과밀학급, 시설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0명 이상이 한 교실에 모이는 것은 흔하고 학교 건물은 종종 낡고 무너져 갑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저소득층 가정 중 상당수가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여러 일을 하며 버틴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감정적, 재정적 소진이며 부모들은 지쳐가고 빚에 허덕입니다. 하와이에서 양질의 의료와 교육은 더 이상 보편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엽서 뒤의 진실, 의도적으로 감춰진 현실? 와이키키 뒤편에 늘어선 천막, 낡은 캠퍼밴, 빽빽한 노숙자 커뮤니티의 사진은 어떤 여행 브로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와이는 푸른 바다와 꽃목거리로 고통을 감추는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생명줄인 관광업은 무결점 열대낙원의 환상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심하게 꾸며진 이미지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관광객의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 환상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은 조용히 제거됩니다. 이른바 정화작전을은 연민이 아니라 계산된 이미지 통제 캠페인입니다. 노숙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시각적으로 불편한 존재로 취급되며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성수기, 축제, 국제 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단속이 벌어집니다. 텐트는 철거되고 개인 소지품은 압수되며 사람들은 전기, 수도, 사회, 서비스가 전혀 없는 외딴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일부 공공장소는 아예 잠을 잘 수 없도록 개조됩니다. 벤치에는 철봉이, 다리 밑에는 뾰족한 돌이 밤새도록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는 거의 없으며 있어도 도심 미화 문제로 포장될 뿐 인권 문제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관광객은 햇빛, 훌라춤, 환대를 보지만 고통은 숨겨지고 침묵되며 무시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와이의 화려한 엽서 이미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지워졌을까요? 누가 이야기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 침묵의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하와이는 여행지로서는 최악이 아닐 수 있지만 부유하지 않다면 살고 생존하기엔 최악의 장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이 떠나야 하고 가난한 이들은 거리에서 자며 부자만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우리는 여전히 낙원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으로 저희의 균형 잡힌 현실 분석을 계속 지원해 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해와 공감의 정신으로 나눠진 모든 시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